(2022년 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던지는 주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독버섯은 예쁘다. 독버섯은 예쁘다. 그 예쁜 독버섯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제목으로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겸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분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은 OK뉴스에 이현주의 외교 읽기라는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단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한 대북 정책의 초라한 결말입니다. 근데 저는 독버섯은 예쁘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죠. 불꽃놀이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개최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움을 철회하겠다라는 걸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2018년 즉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났던 판문점 정상회담 때부터 취해왔던 핵실험 ICBM 발사를 중지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8년이 참 문제죠.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독버섯을 딴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아주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공부된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이 어떻게 장난을 쳤습니까? 여정이를 보냈죠. 상임위원장, 북한 상임위원장 누구죠? 김영남이도 보냈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북한 그 딴따라 고적대를 보내서 선수들은 안 오고 그렇게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의 주범인 김영철이 맞죠? 그자가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현주 전 대사가 많은 걸 아시니까 그때 김정은이가 왜 1월 달에 신년사에서 그렇게 유화적인 걸 내용을 밝혔느냐에 대해서는 이분이 등문한 걸로는 북한이 먼저 제의했다는 설도 있고 한국 국정원이 그때 서훈씨가 국정원장이었죠. 중개했다는 설도 있다.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한 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잘 열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희한한 쇼가 벌어지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죠. 그를 필두로 한 서훈씨 등등이 북한을 가죠. 그 전에 왜냐하면 김영철이가 왔다 갔으니까 특사로. 그래서 가서 김정은이를 만납니다. 그게 아주 중계가 돼서 녹화가 돼서 화제였죠. 그때 돌아와서 이분들이 국민 브리핑을 하면서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포기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정의용 씨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청와대와 장시간 통화했다. 이 비화기. 도청이 안 되는 전화기로.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 이런 전제 조건을 빼고 핵포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게 됐고 트럼프도 눈치를 챘는지 CIA 보고 때문인지 네가 발표해 이렇게 해서 정의용 씨가 발표한 게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리고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부부 동반으로 문재인, 김정은의 화려한 도보다리 면담이 있습니다. 독버섯을 딴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뭐 그때 아주 보게 되면 박대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6월 달에 몇 차례 쇼를 한 다음에 아주 그때 트럼프는 편지를 보내갖고 너 안 만난다고 막 압박을 가하다가 그 다음에 만나주죠. 싱가포르에서. 그런데 해가 바뀐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툭툭 던집니다. 군사연습과 전략자산의 반입을 중지해라. 즉 뭐냐?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전략자산은 뭐냐? 핵무기는 미국이 집어넣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사드 같은 거 배치한 거 그런 거 빼라 라고 요구합니다. 신년사에서. 그리고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하자. 네, 북한 체제를 인정해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이중언어가 섞은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거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죠. 그리고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주 엿먹이는 하노이 노딜을 하게 되죠. 아주 개망신을 주죠. 아주 이때 뭐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뭔 힌트를 얻었는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미국하고 합의가 될 줄 알고
김정은이가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한 거를 다 공개하고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칙칙폭폭 날라오는 걸 다 공개했죠. 그렇게 날라온 사람을 트럼프가 한 방에 그냥 엿먹여서 go home 그러고 자기들은 떠나버리죠. 그런데도 이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포를 기다리고 있다가 당황했었죠. 사실 크게 판단 미스를 했었죠. 이현주 대사는 이때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홀로 외롭게 운전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운전자도 중재자도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분이 딱 오랫동안 외교한 전문가로 얘기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 채널이 열리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배제한다. 하노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만나기 위해서 문재인을 만나준 건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버리는 카드인데. 이 사태를 치명적으로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당하는 것이 그해 6월달에 19년 6월달에 그 일본에 왔던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주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끼겠다고 태극기 들고 쫓아갔는데 미국도 맞고 북한도 맞고 해서 회담장에 못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올 때 악수하면서 남북 미국 정상회담이 됐다라고 했는데 참 웃기는 장면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교 전문가로서 이현주 대사가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경직된 공포체제의 국가다. 수령이나 부하다나 모두 강경 입장을 고수해야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어차피 외교 협상에서 진정성은 의미가 없다. 김정성 의도의 진정성이 있다 없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나는 외교의 백치임을 자백하는 거다라고 이 대사는 이야기합니다. 계속 우리가 그 북한하고 회담하고 뭐 할 때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바랐던 게 톱다운 방식, 북한 말로 통 큰 정치적 결탄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얘기했는데 이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외교의 백치란 뜻이란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 조율이 없이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외교 사례는 없다. 실무자들은 책임 회피를 해야 된다. 그들은 자기네가 그 결정 따라갔다가 나중에 뒤져주면 한 방에 가잖아요. 최고 지도자는 통 큰 결정했더라도 책임 안 물고 네가 그 실행했지 하면 그 사람만 가니까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한다. 그래서 그 여사 최선희 그 비건 대표 만나는 거 회피하고 김영철 통전부장도 폼페이오 만나는 거 회피하고 나중에 독박 써야 되는데 김정은은 북한 체제에서 못 죽이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통 큰 결단을 내리기도 힘들지만 내리는 것도 맡기지만 하더라도 이자들이 피해서 그 이후 회담이 못 나가는 거죠. 이건 북한의 생존 전술이고 외교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건데 그걸 믿어? 진짜 그런 것이 외교의 백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자신도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 관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문 대통령도 그것이 북한의 고민이다고 우리 국민에게 전달했었고 2018년 가을에 한국에 왔던 조계정 중국 신문판공실 주임 장관급이죠. 사석에서 김정은은 군부의 저항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말했었고 19년 3월 장연괴인가 짱랭꾸의 중국 공산당 중앙당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하노이에서 거부한 것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 사정이 이런 걸 다 알려줬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믿지 않았던 거죠. 위시풀 싱킹에 빠져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김정은은 트럼프라고 하는 승객을 태우지 못한 운전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운전자가 되더라도 타야 되는데 가장 큰 손님이 트럼프가 타지 않으면 김정은이도 안 타죠. 이 퇴행로가 엉망이 된 건데 천진난만한 북한에 대한 천진난만한 낙관적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고 맹탕인 문재인 외교는 퇴행을 가속했다라고 이 대사는 적고 있습니다. 이 대사를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참 유럽사에 정통하고 전쟁사에 밝고 나 이분처럼 제가 살면서 이 많은 걸 기억하는 분들을 드물게 만납니다. 근데 참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분들이 딱딱 독설로 피기 시작하면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역행했는지도 모른다. 앞이 보이는 어두운 터널은
이미 빠져나온 출구인지 들어가야 할 어둠의 입구인지 모르게 되었다. 차라리 거꾸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 정부가 나쁜 길을 피하고 외교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독버섯은 예쁘죠. 그렇다고 그걸 따서 먹으면 큰일 나고 만져도 속에 독이 오르죠. 독버섯은 예쁩니다. 속으라고 피어진 꽃을 속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외교 5년은 끝나갑니다. 처참합니다. 저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 40%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OK 뉴스에 나 있는 이현주 대사의 외교 일기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아, 외교는 이런 거구나. 문재인식으로 통 큰 결단하게 되면 한 방에 가는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국제정치가 뭔지 모르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는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버섯은 예쁘다입니다. 감사합니다.